요즘 캐나다가 영주권을 공짜로 뿌린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14일 마르코 멘디치노 연방이민장관이 한 말 때문인데요. 그동안 공언해왔던 연방이민자 40만 1000명이라는 목표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타격을 입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까다로운 방식으로는 쿼터를 채우기 힘들겠다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때문에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인력 또한 많이 필요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민으로 채우려는 그런 연방정부 차원의 이제 노력인 것 같은데, 그 결과로 이제 9만 명에 대해서 대폭 완화된 기준으로 영주권을 부여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숫자도 9만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주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으니 영주권 받기가 쉬워진 건 사실이죠. 바뀐 조건을 살펴봐도 확실히 기준이 완화됐어요. 하지만 아무리 이제 근래에 코로나 때문에 이민이 줄었다고는 하더라도 이 캐나다 내에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한적인 일회성 이벤트거든요. 거기에 영어니 학교니 뭐 이 조건 저 조건 다 따지면 해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공짜니 뭐니 이렇게 떠벌려도 되는 건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과장된 표현에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나 제 주변에서 봐왔던 것들 때문이죠. 이런저런 그 말 한마디에 어떤 가족의 일생이 걸려 있는데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아무튼 전 하여튼 그렇게 뭐 공짜로 뿌린다니 어쩌니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왜 그런지 말 나온 김에 완화된 조건을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영순위 조건은 현재 캐나다 내에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인정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2017년 이후 4년 전이죠. 공인된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상태여야 합니다. 게다가 지원기간이 5월 6일부터 11일까지라고 하는데 6개월이나 되죠. 하지만 이제 항상 그 이민과 관련된 그 신청이 그렇듯이 이민 쿼터 목표가 채워지면, 그러니까 할당량이 채워지면 클로즈 돼요. 문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마냥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6개월이 아니라 어쩌면 뭐 하루 이틀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막연한 신청 가능한 기간 동안에 그 조건을 이미 다 갖추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업종별로 제한도 있어요. 먼저 보건 및 의료 분야 임시 근로자 2만 명 이렇게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필수 직종 임시 노동자 3만 명이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뭐 보건 의료야 뭐 명료하니까 뭐 넘어가고, 필수 직종이라고 하면은 보통 의식주 중에서 의를 뺀 식과주 관련된 업종을 얘기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식품 생산 관련된 일이거나 생필품 생산 및 유통 관련 종사자, 뭐 주택 건설 관련 업종,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먹는 거라고 해서 뭐 쿡이나 셰프 같은 거, 요리사 부문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식품을 생산하거나, 그러니까 농사를 짓거나, 뭐 햄 공장에서 소세지를 만들거나, 뭐 육포를 만든다거나, 햄 공장이니까 뭐 햄을 만들대거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연방정부에서 발표한 자세한 직업군은 이제 좀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이런 일을 3년 동안에, 지난 3년 동안에 1년 이상 하고 있어야 해요. 근데 더 문제는 영어 점수죠.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면서 영어 점수 좀 없으려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은 사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꽤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캐나다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IELTS 신청이 몰려서 서버가 다운되었다고 할 정도예요. 막 몰린다는 얘기죠. 지금 앞에 얘기한 그 필수 업종 임시 노동자 같은 경우는 CLB 4점 이상이어야 해요. CLB라고 하면 이제 캐네디안 랭귀지 벤치마크라고 하는 건데, IELTS하고도 호환이 되니까 CLB 4점이면은 IELTS는 평균 한 4.0 정도 돼요. 생각보다 높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렇지만 일단 시험을 봐야 되고 점수가 있어야죠. 언제 다칠지 모르는데 언제 시험 봐서 이게 언제 점수를 받아보나요? 그리고 유학생의 경우도 이제 뭐 2017년 4년 전인데 1월 이후 8개월 이상 그 캐나다 고등교육기관을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민부가 지정한 업종 관련 조업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업종 관련된 대상이. 그 영어는 CLB 5점 이상. CLB 5점이면은 IELTS로는 한 평균 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IELTS 4점, 5점 이 정도면은 뭐 그닥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업종이 제한돼 있고 당장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새롭게 쉬운 이민제도가 새로 생긴 게 아니라
현재 캐나다 내에서 1년 이상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 특정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어차피 지금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절차가 지지부진하고 있으니 9만 명 정도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요? 전 잘 모르겠어요. 발표난 거로는 모르겠어요.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6개월 만에 줄려나? 그렇다고 심사를 안 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캐나다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아무 소용없는 소리고요. 이미 이제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진행하고 계시거나 막 열리길 기다리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어떤 문호가 열린다는 얘기지, 뭐 어떤 제도가 바뀐다거나 뭐 이렇게 크게 달라지는 것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있죠. 그 총 선발 인원 9만 명 중에서 저기 그 퀘벡 쪽 불어 가능자 할당량도 빼야죠. 얼마만큼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 부분도 빼고. 그래서 일단 물론 기준은 완화된 건 맞고, 그리고 코로나 뭐 등등으로 해서 이제 발이 묶여있던 분들에게는 정말 가뭄의 단비와 같은 희소식인 것만 틀림없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고 잘된 일이죠. 저도 뭐 영주권 받으려고 5년 넘게 고생한 걸 생각하면 뭐 이런 걸로 많은 분들이 빨리 영주권을 받아서 기쁨을 누리고 안정된 생활을 이렇게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진심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을 공짜로 막 뿌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일 혜택을 보는 분들은 이민업체인 것 같아요. 뭐 이분들 디스하자는 건 결코 아니고요. 어쨌거나 뭐 이 기회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민업체도 돈 많이 벌고 마음고생하셨던 분들 얼른 영주권 받으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다들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그 캐나다 영주권 특별 조치에 해당되는 지역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그 정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관련된 정책에 대한 안내 이런 부분들이 쭉 소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여기 그 가능한 그 의료 보건 관련되어 있는 직업군들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간호사, 뭐 레지스터드 너스, 간호사, 의사, 심리학 전문 치과 의사, 이런 의사들, 뭐 메디칼 관련된 이런 직업군에 있는 분들이 2만 명 정도를 지금 이제 선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직업군, 기타 이제 필수 업종에 있는 직업군이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한 3만 명 선발하겠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이제 뭐 보건의료 쪽이 아주 명확하니까 뭐 그분들은 뭐 고민할 거 없으실 것 같고, 그럼 과연 필수 업종이 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궁금한 건데, 보면은 뭐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뭐 세일즈 서포터, 그 영업 지원이라 해야 되나요? 영업 지원 관련된 부분들, 뭐 캐시어도 있고, 뭐 아무리 지금 코로나로 전부 락다운이 된다고 하더라도 월마트 캐시어는 필요하잖아요. 뭐 그런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런 게 몇 개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건설 쪽이나 그 식품 관련 쪽, 이런 쪽들이 대부분이에요. 인더스트리얼, 일렉트리컬 앤 컨스트럭션 트레이드, 전기, 뭐 그다음에 이제 건축 관련된 그런 산업군이라는 거죠. 그런 데 있는 직업군들이 대부분 컨스트럭터, 슈퍼바이저, 파이프 피팅 트레이드, 뭐 카펜트리, 뭐 보일러 메이커, 툴앤 다이 메이커, 머시니스트, 다 이런 것들이죠. 컨스트럭터, 웰더, 용접, 뭐 금속 노동자, 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뭐 전기 노동자, 뭐 파워 관련된 뭐 가스 피터스, 뭐 카펜터, 캐비넷 메이커, 저희도 포함되죠. 저희도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일을 하고 있죠.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더 인스톨러들 관련된 다 관련 업종이죠. 다 그쪽이죠.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교통 필수 업종이죠. 교통 관련된, 그 다음에 이제 헤비 그 중장비 관련된 부분들, 뭐 익히 뭐 다 알고 있는,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죠. 버스 운전을 해야 돼요. 버스 다녀야 되는 거고, 트럭 다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장비들,
포크레인, 브레이더 다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철도 노동자 뭐 이런 부분들 다 있는 거죠. 수상 노동자, 뭐 수상 교통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타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쪽에 뭐 헬퍼들, 보조 노동자들도 포함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베스트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사 짓는 거 이런 거 조경 뭐 이런 부분들도 필수로 포함되네요.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 농사 짓고 추수하는 노동자 이런 부분들 다 포함된 거죠. 마인 광산 노동자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그 주요 업종이고 거기에 이제 마이너 유닛 그룹이라고 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또 있네요. 우편 배달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리테일 세일 리테일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 리테일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코로나와 맞물려서 사실은 문을 닫고 하기 때문에 락다운 때문에 거의 영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에 또 해당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직업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직업군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의식주 중에 그 의를 뺀 식과 주와 관련된 그런 관련 노동자 혹은 뭐 슈퍼바이저 매니저도 포함되겠지만 이런 직업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